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 거 복습을 할 건데요. 저번 거 복습도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림만 간단히 보면 되겠죠. 딱 보셔도 별거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세로축에는 도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뭘 표시하면 되고요. 계급을 표시하면 되고요. 계급은 연속된 값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처럼 좁은 모양이 아니라 넓게 해서 그 다음 계급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랑 그 다음에 손 따라오세요. 요 빨간 거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밑에 있는 가로축이 이루는 약간 산 모양의 그런 도형이 있죠. 그 도형의 넓이가 서로 넓이가 같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실 건요. 바로 상대도수입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여기 보이시는 상대도수입니다. 하필이면 책 페이지에서 글자의 위치가 상대도수라고 써 있죠. 아무튼 상대도수입니다. 우리가 상대도수란 건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하면 됩니다. 핵심 내용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잠깐 확인을 해볼 건데 갑자기 문제부터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 힘들어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더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고요. 그 다음 개념을 이해해 볼 겁니다. 자, 지금 뭐 문제 보시면 오른쪽은 뭐 도수분포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상대도수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쵸? 방금 배웠던 거예요. 상대도수는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계급이 있으면 그 계급마다 각각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도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는 8명, 여기는 총합이 50이죠. 상대도수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50분의 8입니다. 전체 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어? 전체가 50이니까 분모는 똑같이 50이고 도수가 둘이니까 상대도수는 50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계급 1.5 이상 2.0 미만의 상대도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50분의 20이 되고 그 다음은 50분의 12, 그 다음은 50분의 5, 그 다음은 50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분수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린 소수를 아니까 소수로 고쳐도 좋습니다. 좁네요, 많이. 왕. 에이. 뭐 아무튼 뭐 이해가 될 거라 믿어요.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도수의 총합은요. 다투 한번 더 해볼까요? 다 분수니까 분모는 냅두고 위에 분자만 더하면 되겠죠. 8 더하기 2 더하기 20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3이죠. 눈치챈 거 있어요? 지금 여기 부분을 더한 건 이거랑 똑같죠. 그럼 결국 뭐란 얘기야? 그렇습니다. 50이란 얘기예요. 즉, 이 위에 분자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됩니다. 이게 헷갈리나? 그냥 분자를 더해볼까요? 그럼 분모는 50이고 분자도 50이니까 약분돼서 1이 되는 거예요. 즉,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1.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뭐가 된다? 그렇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상대도수가 뭔지 알겠고 어떻게 구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끝냅시다. 자, 아직 문제 안 들어갔고요. 잠깐 이거 볼게요. 이거는 뭐 인천 지역 인구의 나이를 조사한 거래요. 인천 지역이고요. 85년도에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나이를. 그 다음에 2010년도 걸 조사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상대도수가 없다면요. 요거랑 요거만 확인해야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어때요? 인구도 늘었고요. 그리고 뭐 각 연령당 인구도 어때요? 다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인구도 늘었고요. 그런데
그냥 인구가 늘었네 하고 마시면 도움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결국 뭔가 유익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 상대도수는 뭘 중요시한다 그랬냐면 비율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잘 안 보이나? 상대도수는 뭘 중요시한다고요? 네, 비율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니까 여기 있는 상대도수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상대도수, 즉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보니까 상대도수가 어때요? 그래요. 더 커졌죠. 무슨 얘기냐면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35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줄어든 셈이 되는 거고, 비율로 봤을 때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증가한 인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상대도수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비율을, 별표 3개, 비율을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과 뭘 할 때, 그렇지,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요. 교과서에 있는 이 같은 문제를 각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멈춤! 자, 그럼 이제 다 풀어보고 플레이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답을 좀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답을 쓴 학생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죠. 어떻게 하든 정답은 맞는데 어떻게 해야 더 문제 풀기를 좋을까요? 네,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빨간색으로 쓴 게 더 유용합니다. 왠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우리 아까 꼭 기억하자고 했던 거 뭐였죠? 상대도수의 총합은 뭐다? 그렇지, 1이다. 1. 별표 몇 개? 5개 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1번 문제 표 완성 끝냈죠? 자, 그럼 우리 아까 기억해 봅시다. 상대도수는요, 무엇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렇지. 비율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문제에서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뭘 이용하면 되겠구나? 상대도수를 이용하면 되겠구나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니까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이 계급을 뜻하는 거네요. 그쵸? 이 계급에서 A중학교의 비율은 0.26, B중학교의 비율은 0.275입니다. 누가 더 크죠? 그렇죠. B가 더 높네요. 이번에 정답은 B중학교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한 얘기를 지금 다시 할 건데 잘 보세요. 상대도수라는 건 비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적어줄까? 상대도수라는 건 비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언제 잘 써요?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비교를 하려면 소수가 좋을까요? 분수가 좋을까요? 원래는 답을 몰랐겠지만 방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가 더 비교하기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분수 말고 뭐가 더 좋아요? 소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상대도수를 쓸 때는 분수도 맞는 거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디까지? 소수까지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상대도수의 개념이 뭔지 좀 확실하게 기억하고 내일 저랑 같이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